레벨 1. 일반 병사. 당신은 19살이다. 탈출구가 필요해서 입대했다. 당신의 도시에서, 당신의 상황에서, 미래가 없던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병을 지원한다. 파병된다. 무언가를 목격한다. 귀국해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 묻지 않는다. 당신은 이 일을 잘한다. 대부분보다 훨씬 더. 중사가 알아챈다. 체력 점수는 모든 기수에서 최상이다. 10년 경력의 병사들보다 사격을 잘한다. 어느 오후 민간인 복장의 조용한 남자가 식당에서 당신 옆에 앉는다. 자기소개를 하지 않는다. 그저 말한다. 더 멀리 나아갈 생각 있어요? 그가 문장을 끝내기도 전에 당신은 예스라고 답한다. 그가 테이블 위로 카드를 밀어넣는다. 포트 리버티. 브리핑. 화요일. 그는 일어나 떠난다. 당신은 한참 동안 카드를 바라본다. 로고가 없다. 숫자만 있을 뿐. 당신은 화요일에 나타난다. 레벨 2. 선발. 당신은 22살이다. 브리핑에 120명의 남자들이 있다. 그들은 당신처럼 보인다. 건장하고 진지하고 조용하다. 아무도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장교가 들어온다. 자기소개도 없고 군복의 계급장도 없다. 다음 사주가 어떤 것인지 설명한다. 긴 달리기, 더 긴 군장 행군, 산에서 혼자 하는 지형 탐색. 기록은 공개되지 않는다. 점수도 주어지지 않는다. 당신은 통과하고 있는지 탈락하고 있는지 절대 알 수 없다. 그게 요점이다. 그들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 때 잘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지쳐있고 혼자이고 아무것도 효과가 있는지 모를 때 잘하는 사람을 원한다. 롱워크가 마지막이다. 웨스트버지니아의 에팔레치아 산맥을 가로지르는 64km, 완전 군장. 파트너 없음, 제한 시간 없음. 새벽 전에 시작한다. 32km 지점에 이르면 발에서 피가 난다. 48km 지점에 이르면 문장으로 생각하는 것을 멈춘다. 오직 다음 발걸음만 있을 뿐이다. 그 다음 발걸음, 그 다음 발걸음. 당신은 완주한다. 통과했는지 모른다. 아무도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침상으로 돌아가 기다린다. 3일 후 한 남자가 문을 두드린다. 축하합니다. 월요일에 보고하세요. 시작한 120명 중 14명이 남았다. 레벨 3. 오퍼레이터 훈련 과정. 6개월. 이 건물 밖에서는 아무도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다. 세부 사항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겠다는 서류에 서명한다. 서명할 때 그 말을 진심으로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숨 쉬는 법을 배우듯 사격을 배운다.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무기가 도구이기를 멈추고 손의 연장이 되기 시작할 때까지 매주 수천 발을 사격한다. CQB를 배운다. 근접 전투. 물이 흐르듯 방을 이동한다. 동작 낭비 없이 모든 각도를 커버하고 1초에 몇 분의 1 안에 모든 결정을 내린다. 폭발물을 배운다. 진입, 스파이 기술, 도시를 보이지 않게 이동하는 법, 위장 신분을 구축하는 법, 생존할 수 없는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고 살아남는 법, 인질 구조도 배운다. 이것이 가장 힘든 부분이다. 체력적으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완벽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도록 특별히 설계된 환경에서 완벽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12명이 있는 방, 1명이 표적이다. 1.3초가 있다. 틀려서는 안 된다. OTC가 끝날 즈음, 선발을 통과한 남자들 중 절반이 사라진다. 남은 자들은 축하하지 않는다. 그저 다음날 나타난다. 그것이 그들이 선발한 자질이다. 다음날 나타나는 사람들. 레벨 4. 돌격 부대 오퍼레이터. 바로 이거다. 들어왔다. 아무도 당신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없다. 가족에게는 커버 스토리가 제공된다. 이웃들은 당신이 물류 분야에서 일한다고 생각한다. 군 시스템의 당신 파일에는 어떤 공개 자료에도 존재하지 않는 부대가 기재된다. 머리를 기른다. 민간인 복장을 입는다. 아무도 아닌 사람처럼 보인다. 그게 목표다. 돌격 부대에 배속된다. 4개 팀. 팀당 4명에서 5명의 오퍼레이터. 팀 리더는 부대에서 11년을 보내고 정부가 진입한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장소들에서 작전을 수행한 마스터 서전트다. 그는 이야기로 당신에게 감명을 주지 않는다. 조용히 매일 모든 것에서 최고임으로써 감명을 준다. 첫 번째 파병은 기밀이다. 위치도 기밀, 표적도 기밀, 결과도 기밀. 표식 없는 비행기에 탑승한다. 어두운 어딘가에 착륙한다. 훈련한 대로 한다. 귀국한다.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군이 제공하는 치료색에도 전화하지 않는다. 전화하는 것이 나약함처럼 느껴지고 나약함은 9개월 전에 당신에게서 선발로 걸러졌기 때문이다.
다시 파병된다. 또다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소말리아. 어떤 공식 기록에도 이름이 없는 장소들? 죽어야 할 사람들을 죽이고 구조받아야 할 사람들을 구조하지만 세상은 그중 어느 것도 일어났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게 일이다. 들어올 때 알았다. 대부분의 날들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레벨 5. 팀 리더. 29살이다. 부대에서 5년을 보냈다. 60회 이상의 직접 행동 임무를 수행했다. 한 번 총에 맞았다. 내나 표적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왼쪽 어깨를 관통하는 총상. 팀 리더가 된다. 마스터 서전트. 28. 4명이 이제 당신의 직접 책임이다. 그들의 성과만이 아니다. 그들의 생명.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전에는 당신의 일이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었다. 이제 당신의 일은 완벽하게 계획하고 완벽하게 수행하고 아내들이 지도에서 찾을 수 없는 나라의 전진기지 벽에 그들이 그린 그림을 테이프로 붙여놓은 가족과 모기지와 아이들을 가진 4명의 남자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다. 다르게 잠을 자기 시작한다. 더 적게가 아니라. 다르게. 시나리오들이 스스로 돌아갈 때까지 모든 임무 전의 모든 시나리오를 반복한다. 부하들의 성향을 그들 자신보다 더 잘 안다. 두 번째 방에서 누가 망설이는지 안다. 군장 행군 3시간째에 누가 느려지는지 안다. 그들이 생각하는 자신이 아닌 실제 모습을 바탕으로 팀을 구축한다. 어느 날 밤 이라크에서 정보가 틀렸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식으로 틀렸다. 실시간으로 적응한다. 모두 귀환한다. 대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 부대에서는 귀환이 기준치다. 이해한다. 자신도 같은 말을 했을 것이다. 레벨 6. 정찰부대 오퍼레이터. 모두가 여기에 오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오퍼레이터들은 전체 경력을 돌격부대에서 보낸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돌격이 임무가 일어나는 곳이다. 하지만 정찰은 임무가 가능해지는 곳이다. 3부대에 선발된다. 정찰 및 감시. 다른 누구보다 먼저 장소들에 들어간다. 때로는 몇 주 전에. 혼자 또는 둘이서 이동한다. 교전하지 않는다. 관찰한다. 센다. 기록한다. 환경의 일부가 되어 사람들이 옆을 지나가도 아무것도 보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녹아든다. 이것은 돌격과는 다른 종류의 규율을 요구한다. 돌격에서는 압박이 즉각적이고 폭발적이다. 정찰에서는 압박이 느리고 절대적이다. 4일을 잠복 장소에서 보내며 군해를 감시한다. 움직이지 않는다. 소음을 내지 않는다. 차가운 음식을 먹고 봉지에 배설물을 처리하고 정해진 시간에 무전을 보내고 기다린다. 뉴스에 나오는 급습은 그 4일 때문에 가능했다. 당신의 이름은 뉴스에 없다. 당신의 이름은 대중이 읽게 될 어떤 문서에도 없다. 들어올 때 알았다. 그래도 선택했다. 레벨 7. 부대 지휘관. 34살이다. 장교 트랙. 대위. 그 다음 소령. 부대를 지휘하도록 선발된다. 20명의 오퍼레이터들. 미국 육군에서 아마도 세계에서 최고의 병사들. 일반 병사를 이끌듯 그들을 이끌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 남자들은 대부분의 장교들이 평생 알게 될 것보다 더 많은 전투 지식을 잊어버렸다. 당신의 일은 그들에게 싸우는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일은 그들에게 자원을 제공하고 관료적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이 당신보다 더 잘하는 전술적인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장군들과 정보 관리들이 있는 방에 앉아 정치의 세계와 직접 행동의 세계 사이에서 번역자 역할을 한다. 부하들의 작전 요구 사항을 위해 싸운다. 정보가 부족할 때 반박한다. 방 안에 다른 누구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질문들을 한다. 그 질문들을 하면 임무가 지연될 수 있고 임무 지연은 정치적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래도 질문한다. 그 임무의 반대쪽 끝에 부하들이 있기 때문이다. 부대에서 19년을 보낸 주임원사인 부대 선임은 당신이 올바른 판단을 유지하게 한다. 그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이 조직과 그 역사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다. 어깨에 별이 달린 누구의 말보다 그의 말을 더 많이 듣는다. 그는 당신이 만난 어떤 장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두었다. 레벨 8. 대대장. 중령. A 대대를 지휘한다. 또는 B. 또는 C. 또는 D. 문자는 기밀이다. 임무도 기밀. 사상자가 발생할 때는 그것도 기밀. 200명의 오퍼레이터들이 지휘해 있다. 세계 부대를 관리한다. JSOC와 직접 조율한다. 당신의 책상에 오는 표적들은 미국 정부의 최고 레벨에서 승인된 것들이다. 때로는 대통령이 직접 승인한다. 어떤 역사책에도 나타나지 않을 작전들을 계획한다. 성공과 재앙 사이의 여백이 초 단위로 측정되는 건물 안으로 부하들을 보낸다. 부하들을 잃는다.
자주는 아니다. 하지만 일어난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편지를 쓰고 전화를 하고 남편이 사라진 여자 앞에 앉아 그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라를 위해 복무하다 사망했고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으며 세상이 절대 알지 못할지라도 그가 한 일 덕분에 세상이 더 안전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인다. 이미 위험을 알고 있었다. 그들 모두 위험을 안다. 그렇다고 편지 쓰기가 쉬워지지는 않는다. 레벨 9 부대 사령관 대령 56 제1특수부대 작전 분견대 델타를 지휘한다. 전부 당신의 이름은 공개 문서에 나타나지 않는다. 공식 사진에 얼굴이 나타나지 않는다. 부대는 정기적으로 바뀌는 명칭으로 정부 통신에서 언급된다. JSOC 지휘관에게 보고한다. 국방장관에게 브리핑한다. 때로는 대통령에게 브리핑한다. 여러 대륙에 걸쳐 동시에 운영되는 조직을 관리한다. 세계 시간대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실시간 작전들, 24시간 표적 데이터를 제공하는 정보 파이프라인. 실제로 문을 걷어차는 250명의 오퍼레이터들을 중심으로 구축된 거의 1000명에 달하는 지원 구조. 당신이 내리는 결정들은 이제 거리를 두고 일어난다. 임무에 직접 가지 않는다. 임무를 보낸다. 그 거리는 당신이 지금껏 배워야 했던 것 중 가장 힘든 것이다. 119명의 다른 남자들과 함께 그 브리핑에 나타났던 19살을 생각한다. 롱워크를 생각한다. 비웠던 모든 방, 살았던 모든 잠복 장소, 썼던 모든 편지를 생각한다. 부대는 이 벽 밖에서 당신의 이름을 모른다. 나라도 당신의 이름을 모른다. 당신이 안전하게 지킨 사람들은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른다. 그것이 항상 거래였다. 들어올 때 알았다. 같은 선택을 다시 할 것이다. 매번.